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26%에서 7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버핏 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국 그 S&P 500 지수의 PR을 살펴보니까 평균 한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평균보다 한 10%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좀 버블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또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약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약간 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 미국 주식에 거품이 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실제로 한 올해 들어서 한 10%가량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계신 입장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월스트리트나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 주식을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 구간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충격, 조정장이 나오는데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 초입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9%에서 많게는 16%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26%에서 7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그런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약간 좀 노이즈,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사무엘슨 경제원론으로 배웠는데요. 거기 첫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 새머리, 한쪽으로 보면 새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주식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데요. 제가 좀 어렵게 보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을 참 글을 많이 읽고 참 공부 많이 하시겠구나. 이거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게 제국의 사이클인데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미 정점을 지나고, 미국이 최근에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혁명 시민전쟁까지 가고 있다. 그 사이에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금방 올랐는데, 지금 이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죠. 2000년에 IT 거품 붕괴 직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한 32%였어요. 그런데 2010년에 거의 23%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로 조금 반등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전망이, 빨간선은 제 전망이 아니라 IMF 전망이거든요. IMF가 최근 전망치를 보니까 2026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과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외환 보유액 달러 비중이 거의 71%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3분기 보니까 59%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거는요, 저는 마샬 K를 보는데, 이 마샬 K가 뭐냐면은 통화량, 보통 M2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그럽니다만, 이후로 돈을 엄청 풀어버렸거든요. 이 돈의 힘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발생했다. 주식에도 거품이 발생하고,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지금 채권 시장 금리 적정 수준보다 낮죠. 모든 자산 가격에 전례 없는 큰 거품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떨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은 저 미국 주가를 최근 10년만 보셔서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사실 미국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렇죠. 이게 주요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거든요. 미국 S&P 500, 우리 한국 코스피,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일본 니케이 225인데요. 근데 미국 주가가 2010년부터 10년간은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90년대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는요, 미국 주가가 이 정고점을 넘어서기까지는 1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 경제 자산가의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난 10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같은 이런 박스권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거품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타 방송이나 그런 데 출연을 하셔서 그 미국 그런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 버핏 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그런 값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GDP가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매출액 그런 관점으로 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PSR이라는 지표가 또 증시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이 PSR이 너무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판단함에 앞서서 산업 구조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에너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좀 낮잖아요, 매출액 대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IT 기업,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PSR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이 많이 높긴 하지만 이익률 관점, 즉 이 관점으로 봤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뭐 멀티플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2000년 이후 미국 그 S&P 500 지수의 PER을 살펴보니까 그 평균 한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들의 이익이 완전 급감을 해서 PER이 한 100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제외를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배 정도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5.6배입니다. 즉 한 평균보다 한 10%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좀 버블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참 계량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최근 20년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그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버핏 지수예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어느 것으로 기준하느냐 이게 다른데요. 이거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그걸 GDP로 나눈 건데요. 작년 2분기에 331%까지 올라갔어요. 3분기에는 324%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1952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장기 평균 102%고요. 뭐 2000년 이후로 평균이 180%입니다. 180%보다 2020년 이후로 하더라도 지난 20년 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버핏 지수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2000년대 이후로 왜 이렇게 버핏 지수가 높아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마샬 K가 2000년 IT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경제위기 겪으면서 GDP에 비해서 돈을 엄청 풀어버렸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많이 푼 게 결국은 지금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지표가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인데요. 이게 작년 그 3분기 기준인데 53%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였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역시 47%였거든요. 지금 역사상 53%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혹은 미국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 보면서 과연 미국 주가가 더 오를까? 미국 가계가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인데 주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PER, 뭐 PBR,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는 것도 이게 장기 지표예요. 어드바이저 여기 사이트에서 제가 이걸 인용하는데요. 여기서도 PER, 뭐 그냥 PER이고 그 다음에 실러 교수의 사이클리컬 PER 있죠. 그런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물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이후로 보면은 PER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비정상적이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네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예, 과거 평균보다 지금 PR이 단순 PR이 208% 높다.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네네. 장기 보면은 PR이 한 16배 정도 돼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실러지수 PR이 한 과거 평균치 대비 얼마나 높냐 이제 그렇게. 네, 이거는 한 141% 지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시장 평가할 때 토빈 Q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체 비용이 예, 분모회가 대체 비용 들어가고 분자회가 시가총액 들어가고. 네네. 이것도 과거 평균보다 163%. 예, 그 다음에 S&P 500을 예, 장기 추세를 분석해가지고 그것보다 추세에서 한 174% 벗어났다. 네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평균하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지금 이걸 네 가지 평균하니까 157%. 네네. 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네.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 그림을 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 2000년 이후로 보느냐 아니면 더 이전까지 보느냐 이건 그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많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변수 타임 시리즈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통계 분석에서 뭐 R스퀘어, 더비나슨, 그다음에 T값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게 T값이 맞더라도 과거 변수를 기초로 아주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아니면 1980년부터 사용하느냐 네네. 미래 예측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타임 시리즈는 과학이다, 예술이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보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2000년대는 지나치게 돈의 힘이었다. 그 돈의 힘으로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집값, 사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 집값 더 많이 올랐죠. 미국 집값이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요. 네네. 20대 도시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만은 작년 12월까지 무려 107% 정도 올랐어요. 네네. 우리나라 이 기간 동안에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한 74% 올랐거든요. 미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느냐. 이때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집을 담보해가지고 많은 파생상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명목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고요. 네네.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전고점 버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도 거품이고 미국 집값도 거품이다. 이 거품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샬 K 증가다. 네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런데 이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새 신문 보면 계속 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가 사실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7.0%고요. 아직 올 1월 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컨센서스가 어떤 데는 7.2%, 어떤 데는 7.3%라고 보는데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네. 뭐 고용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물가가 2%인데 2%를 훨씬 넘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자산 가격을 뒷받침했던 게 이 낮은 금리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었는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시기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지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미국 주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는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IMF가 작년 10월 달에 뭐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5.2%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올 1월 달에 그 수정 잡으면서 4.0으로 낮췄습니다. 네네. 4.0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지표가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나우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다음 분기 GDP를 발표하거든요. 네. 정말 제가 보니까 예측력이 높아요. 네네. 그런데 올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뭐 연율이 개념으로 0.14%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산 가격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금리도 이제 3월 가면 올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가 6.9%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네네. 좋죠. 네네. 근데 물론 뭐 작년 4분기 높은 성장했으니까 1분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0.1% 성장이라는 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고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뭐 고평가일 수도 있고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뭐 거품 그런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입장이죠. 지금은 기업 실적 뭐 작년 12월까지는 좋죠. 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8일 기준으로 이제 팩트셋이라는 금융 데이터 전문 업체에서 나온 통계인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 300곳 60% 정도 실적을 발표한 거죠. 77%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실적이 견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고 앞으로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4분기까지는 뭐 경기도 좋고 기업 수익률도 좋았죠. 네네. 근데 당장 1, 4분기 경제 성장이 0.1%다. 이거를 뭐 시장이 실제로 발표되면 저는 뭐 밑으로 서프라이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어닝 하긴 하죠. 쇼크라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그런 통계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우리 주가하고 수출을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적으로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유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우리 주가 코스피하고 국제 유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우리 코스피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도 나오고 경제 성장을 올라오고 기업 이익 나오고 주가도 오르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가 안 들어가지고 국제 유가도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특히 1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수출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분기 뭐 수출은 좋았습니다만은 수입이 많아가지고 1분기가 무역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월별로는 사상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4월까지는 무역 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해가지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그만큼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가,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주가가 조정 보이고 우리 무역이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하는 사람 수치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전망치 실제치 나오면은 계속 뒤따라 상향 조정하죠. 그런데 성장률이 꺾이면은 아까 IMF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0월 달에 세계 경제가 4.9% 성장했는데 이번 1월 달에 4.0으로 수정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꺾이는 시점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면서 IMF 같은 데 전망치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이거든요.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저는 기업 수익 증가세도 계속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 이익 목표 주가를 분석하는지 실제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보통 1개월 정도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후행하더라고요. 주가가 오르면 아까 이코노미스트들처럼 뒤따라 올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뒤따라 낮추는 이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성장을 낮추고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증가를 갈수록 낮추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유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물가가 높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높아지는 수준을 유지했다가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연준의 그런 긴축적인 스탠스라든지 자산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낮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 금리 인상 통화기 쪽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됐고요. 앞으로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금리 많이 인상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물가가 1, 4분기에는 뭐 7% 안팎 나오겠지만 제가 전망해 보면은 4분기에는 한 2% 초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네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네네.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건데요. 명목금리 대표적인 변수로 미 국채 10년 수익률을 사용했어요. 네네.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1.9% 안팎 움직이는데 물가는 7%니까 네네.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5%죠. 그렇죠. 네네.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야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왜 저축을 합니까? 저축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야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앞으로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명목금리가 오르든지 지금 그래서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음. 물가가 떨어지면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라 보고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 상승도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밖에 못 오르고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08년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률이 급락하면서 이때 경기가 나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급락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가 떨어진다. 그거는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나빠서 떨어진다. 그래서 네네. 주식시장이 저는 안 좋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저렇게 되는 시점이 교수님께서는 올해 뭐 말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시작은 됐고요. 네네. 앞으로 뭐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서 네네. 경제 성장률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기업 수익 증가율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네. 뭐 2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빠졌다라고 제시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연준에서 긴축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본다면 초반에 10% 정도 낙폭 과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긴 되지만 이게 이제 경기 둔화로서의 해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금리 인상 충격, 통화 긴축 통역, 그거는 뭐 세계 주식시장이 그거는 이미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저 실물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플러스 기업 이익 증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주가가 우리 주가는 한 코스피는 20%가량 떨어졌고 미국 나스닥 한 15% 떨어져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금리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기업 이익 충격. 이게 더 한 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얼마나 거기에서 이익을 잘 낼 것인지 못 낼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약간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